구독자님, 지금 당장 거실로 나가 보세요. TV 옆에 뭐가 있나요? 소파는 어느 방향을 보고 있나요? 만약 제가 그 거실 하나 때문에 구독자님 집에서 매일 밤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테리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20년간 2,000가구가 넘는 집을 보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똑같이 벌고 똑같이 살아도 어떤 집은 돈이 쌓이고 어떤 집은 항상 빠듯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거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거실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제 상담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김 사장님. 연봉은 1억이 넘는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였대요. 통장엔 늘 500만 원 이하. 부부 싸움도 잦고 애들도 집에 오면 자기 방으로만 들어가고 제가 집에 가봤더니 거실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딱 3가지만 바꿨어요. 거실 소파 위치, TV 옆 소품 하나, 그리고 창문 커튼 색깔. 3개월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계약이 한 달에 3건씩 성사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집에 오면 기분이 좋아요. 애들이 거실에서 숙제하고 싶다고 해요. 통장 잔고가 3천만 원 넘어갔대요. 똑같은 사람인데 거실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구독자님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구독자님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거실 기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구독자님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아꼈어요. 밖에서 돈도 잘 안 쓰고 사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통장은 늘 빠듯할까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건 구독자님 잘못이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집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집은요, 그냥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구독자님의 말, 감정, 생각, 선택을 매일 다 흡수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거실은요, 집에서 가장 많은 기운이 모였다가 가장 많이 흩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실이 잘못되면 가족운이 먼저 흔들리고 그 다음 재물운이 같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풍수에서 거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명당의 중심. 명당이 뭡니까? 좋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죠. 현관으로 들어온 재물 기운이 거실을 거쳐서서 집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거실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관으로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거실에서 꺾여버립니다. 마치 심장이 약한 사람처럼 좋은 피가 있어도 온몸으로 못 가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갈게요. 거실은 양의 공간입니다. 양의 공간은 밝아야 하고 열려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싶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집이 이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합니다. 어둡고 소파는 등을 돌리고 있고 괜히 피곤하고 오래 앉아 있고 싶지 않은 것을.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집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가족끼리 말이 줄어듭니다. 둘째, 각자 방으로만 들어갑니다. 셋째,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갑니다. 넷째, 이상하게 큰 돈이 안 모입니다. 다섯째, 부부 사이가 서먹해집니다.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거실 기운이 막혀서 생기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거실이 재물운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걸 이해하려면 기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풍수에서 기는 물처럼 흐릅니다. 물은 어디로 가나요? 낮은 곳으로 가죠. 근데 중간에 막히면 고입니다. 썩습니다. 기도 똑같습니다. 현관, 거실, 방들. 이 순서로 흘러야 하는데 거실에서 막히면 집 전체 기운이 정체됩니다. 그럼 거실에서 기가 막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파가 문을 등지고 있을 때. 두 번째, TV와 소파 사이가 너무 가까울 때. 세 번째, 거실에 물건이 너무 많을 때. 네 번째, 거실 중앙이 텅 비어 있을 때. 다섯째, 거실이 어두울 때.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기운은 막힙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박 여사님.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됐대요. 하루 매출이 3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고 빚은 5천만 원까지 쌓였습니다. 집에 가보니 거실 소파가 현관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들어오는 손님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풍수적으로 등을 돌린다는 건 기운을 막는다는 겁니다. 소파 방향만 바꿨습니다. 현관이 보이는 쪽으로요. 한 달 후부터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3개월 후에는 하루 평균 150만 원까지 올랐대요. 소파 방향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게 거실 풍수의 힘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정리하면 거실은 기운의 중심이고 소파 방향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정작 제일 중요한 걸 놓치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꼭 메모하세요. 그리고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자님의 작은 힘을 보태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거실에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실전 배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파는 반드시 명당 자리에 놓으세요. 명당 자리가 어디냐고요? 거실에 들어섰을 때 현관 문이 보이면서 동시에 창문도 보이는 자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현관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소파에 앉은 사람이 먼저 받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현관에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등을 돌린다는 건 나는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주에 선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파와 TV 사이 거리는 최소 2m는 떨어뜨리세요.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압박을 받습니다. TV는 전자파를 내뿜는 기계잖아요. 풍수에서 전자파는 살기라고 부릅니다. 살기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돈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이 사장님, IT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계약이 자꾸 엎어졌대요. 성사되기 직전에 매번 무산됐어요. 집에 가보니 소파와 TV가 1m도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TV를 벽 쪽으로 밀었어. 2.5m로 거리를 벌렸어요. 한 달 후부터 계약이 하나씩 성사되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매출이 2배로 올랐습니다. 거리 하나 조정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세 번째, 소파 뒤에는 반드시 벽이 있어야 합니다. 소파 뒤가 창문이면 절대 안 됩니다. 창문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거든요. 소파 뒤가 창문이면 앉아 있는 사람의 기운이 그대로 창밖으로 새어나갑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뒤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만약 구조상 소파를 벽에 못 붙인다면 소파 뒤에 키 큰 화분이나 병풍을 하나 두세요. 그럼 인공벽이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 소파 색깔도 중요합니다. 재물운을 원하신다면 베이지, 브라운, 황토색 계열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색들은 토 기운이거든요. 토 기운은 재물을 저장하는 기운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깔은 검정색, 짙은 회색입니다. 이건 수 기운인데 물은 흘러가잖아요. 재물도 같이 흘러가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소파 배치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실에 무엇을 두느냐입니다. 첫 번째, TV 옆에는 반드시 화분을 하나 두세요. 살아있는 식물이어야 합니다. 조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식물은 생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생기는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식물은 금전수, 행운목, 산세베리아입니다. 이 식물들은 키우기도 쉽고 재물운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 과장님. 회사에서 승진이 막혀 있었대요. 5년째 같은 자리. 거실 TV 옆에 금전수 하나 놨습니다. 3개월 후에 갑자기 승진 제의가 들어왔고 연봉도 2천만 원 올랐습니다. 화분 하나 놨을 뿐인데 말입니다. 두 번째, 거실 중앙 테이블에는 둥근 그릇을 하나 두세요. 비워둬도 되고 과일을 담아도 됩니다. 왜 둥근 그릇이냐? 둥근 모양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한 곳에 모인다는 뜻입니다. 절대 사각형 그릇은 놓지 마세요. 모서리가 날카로우면 기운이 찔려서 흩어집니다. 세 번째, 거실 커튼 색깔입니다. 재물운을 원하신다면 따뜻한 색 계열이 좋습니다. 황금색, 베이지색, 연한 주황색. 이 색깔들은 태양 기운을 담고 있었어. 양기를 강하게 만듭니다. 양기가 강하면 재물이 모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깔은 파란색, 검정색, 짙은 회색입니다. 이 색들은 음기를 강하게 만들었어. 재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강 부장님.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 계속 손해만 봤대요. 거실 커튼이 짙은 파란색이었어요. 황금색 커튼으로 바꿨습니다. 한 달 후부터 투자한 건물에 입주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커튼 색깔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네 번째, 거실 조명입니다. 거실은 밝아야 합니다. 어둡고 침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재물은 밝은 곳으로 모입니다. 특히 거실 중앙 조명은 따뜻한 색 전구를 사용하세요. 차가운 형광등은 피하시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반드시 거실 조명을 켜두세요. 어둠 속에 방치하면 음기가 쌓입니다. 다섯째, 거실에는 시계를 하나 걸어두세요. 시계는 순환을 상징합니다. 돈도 순환해야 합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시계는 거실 동쪽 벽에 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라 시작과 성장을 의미하거든요. 와, 여기까지 오셨으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진짜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지금 댓글에 거실 바꾸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선언하는 순간 우주가 구독자님 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주변에 힘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영상 하나 공유하는 게 그분한테는 인생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기면 아무리 잘 배치해도 효과 없습니다. 첫째, 거실에 거울을 절대 놓지 마세요. 특히 TV 맞은편에 거울 두는 분들 많은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시킵니다. 들어온 재물 기운을 그대로 밖으로 튕겨내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 여사님,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계약이 자꾸 취소됐대요. 계약서까지 쓰고 났어. 다음 날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한 달에 두세 번씩 반복됐습니다. 집에 가보니 거실 TV 맞은편 벽에 큰 전신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을 없앴습니다. 한 달 후부터 계약 취소가 뚝 끊겼고 오히려 프로젝트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하나 없앴을 뿐인데 말입니다. 둘째, 거실에 물건을 너무 많이 쌓지 마세요. 특히 소파 및 TV 선반 위 이런 곳에 물건이 쌓여 있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재물은 빈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공간이 꽉 차 있으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거실 물건을 정리하세요. 안 쓰는 건 과감히 버리시고요. 셋째, 거실 바닥에 물건을 놓지 마세요. 특히 신발, 가방, 책 이런 걸 거실 바닥에 두는 분들 많은데 절대 안 됩니다. 바닥은 지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바닥에 물건이 있으면 지기가 막혀서 재물이 안 들어옵니다. 넷째, 거실에 죽은 식물을 놓지 마세요. 시든 꽃, 마른 나무 이런 거 인테리어로 두시는 분들 있는데 이거 재물은 완전히 막습니다. 죽은 식물은 사기를 뿜어냅니다. 사기는 재물을 멀리 쫓아버려요. 다섯째, 거실 창문을 너무 오래 닫아두지 마세요. 하루에 최소 30분은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시키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새로운 재물 기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창문을 계속 닫아두면 집 안 기운이 썩습니다. 자, 구독자님,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영상 보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당장 거실로 갔어. 하나씩 바꿔보세요.
소파, 방향, TV와의 거리, 화분 하나, 커튼 색깔. 이것만 바꿔도 한 달 후에 구독자님 인생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거실을 바꾸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징조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재물운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징조. 집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전에는 피곤했는데 이제는 거실에 앉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 징조. 가족끼리 대화가 늘어납니다. 각자 방에만 있다가 자연스럽게 거실로 나오게 돼요. 세 번째 징조.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작은 부수입이 생기거나 환급금이 들어오거나 보너스를 받게 되거나. 네 번째 징조로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집 안 기운이 좋아지면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숙면을 하면 판단력이 좋아지고 판단력이 좋아지면 돈을 잘 벌게 됩니다. 다섯째 징조. 좋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귀한 손님이 방문하거나 좋은 제안이 들어오거나 인맥이 넓어집니다. 이 5가지 징조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거실 풍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제 고객분들 중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윤 선생님.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었대요. 거실을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학생 수가 30% 늘었고 입소문이 나서 대기자까지 생겼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대리님. 직장에서 승진이 막혀 있었는데 거실 소파 방향만 바꾸고 6개월 만에 승진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거실 기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거실은 집의 심장입니다. 소파는 현관이 보이는 곳에, TV와는 2m 이상 떨어뜨리고, 화분 하나, 둥근 그릇 하나, 따뜻한 색 커튼, 이것만 지켜도 구독자님 재물운이 확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는 순간 구독자님 집에 재물 기운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침실 풍수로 건강운 높이는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구독자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복 빌어드립니다. 구독자님 가정에 재물이 넘치고 건강이 가득하고 행복이 쌓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변에 힘드신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구독자님의 변화도 꼭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